네, 이번 시간은 샤방 가방으로 로그인 하셔가지고 65의 실무수행 평가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제65회 주식회사 샤방 가방으로 여러분 로그인 해주시고요. 자, 65회 문제는 가방 등을 도소매하는 법인 샤방 가방이라는 회사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수정 문제를 냈어요. 자, 자료 설명을 보면은 매출 거래처 하늘 가방 코드 번호가 이렇게 되고 담당자 메일 주소가 변경되어 사업자 등록증을 영업사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사업자 등록증을 참고하여 변경사항을 수정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우선 사업자 메일 주소부터 좀 고쳐놓고 또 변경된 내용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자, 거래처 등록으로 가야 되겠죠. 거기서 컨트롤 F 누르셔가지고 하늘을 검색하시면 하늘 가방을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자, 찾기 창은 닫고 하늘 가방의 메일 주소 추가 사항에 가가지고 담당자 메일 주소부터 고치겠습니다. 여기를 SKY로 고치고 뒤에는 필 3654는 그대로 둬야 되겠네요. 네. 자, 기본 사항으로 돌아와 가지고 다른 내용 혹시 변경 사항이 없는가를 보게 됩니다. 네, 대표자 이름이라든가 주소, 업태와 종목을 확인해 보니까 다른 내용은 변경사항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이메일 주소 하나만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래처 등록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2번으로 넘어가세요. 계정 과목 추가 및 적요 등록 수정이라는 문제 보겠습니다. 회사는 294 임대 보증금 계정 과목을 장기 임대 보증금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계정 과목을 수정하고 표준 재무제표 항목에 표준 코드를 등록하시오. 표준 코드 이렇게 등록해라 이런 얘기죠. 자, 294를 찾아가야 되겠죠. 자, 메뉴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하셔서 숫자 키로 294 입력하면은 여기 임대보증금으로 가게 되고요. 임대보증금이 빨강색인가 봤더니 빨강색이죠. 네, 그러면 컨트롤 여기 임대보증금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F1을 툭 치고 그 자리를 장기 임대보증금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장기 임대보증 엔터. 장기 임대보증금. 그냥 입력이 안 된 것은 빨강색이기 때문에 입력이 안 될 거예요. 그때는 컨트롤 F1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코드 등록하라고 그랬죠. 표준 코드가 바로 이 자리죠. 여기에다가 326 코드를 쓰라고 그랬어요. 326 엔터. 아, 입력이 안 되네요. 그러면 더블 클릭해 가지고 여기서 검색 326을 밑으로 내려가면서 순서 코드 순이니까 326 여기 장기 임대보증금 클릭하고 선택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표준 코드는 법인세 세무조정을 할 때 필요한 코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재무회계 할 때는 이 표준 코드라는 걸 사용을 하지 않고 관심 없이 그냥 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코드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법인세 세무조정할 때는 우리가 세무조정을 하기 위한 이 코드로 변환을 해주는 작업을 한번 하게 돼요. 그 메뉴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이 표준 재무제표 코드인 표준 코드가 어디에 쓰이느냐 하는 것을 궁금해하실 수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법인세 세무 조정할 때 이 표준 코드가 이용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끝났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실무 수행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3만원 초과 거래 자료에 입력이죠. 홍보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 줄 마우스 패드를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1. 거래 자료 입력하고요. 2. 영수증 수취 명세서 2와 1 서식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두 가지를 하라는 겁니다. 자, 현금 지급한 거래니까 출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홍보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계정 과목을 뭐로 하는지 생각을 해볼까요? 네, 광고 선전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날짜는 영수증에 있는 이 날짜로 입력을 합니다. 1월 9일. 자, 일반전표 입력하셔서 날짜를 1월 9일로 입력하시고 구분은 1번 출금 하신 다음에 광고 선전비 833이죠. 자, 거래처나 적요는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차변에다가 8만원 입력하십니다. 80 플러스. 그런 다음에 전체 메뉴에 나가셔가지고 영수증 수취 명세서 메뉴로 들어가야죠. 거기 가면 두 가지가 입력되어 있고요. 세 번째 줄에다가 이것을 입력합니다. 2024 0109 상호는 스마트 광고, 성명은 심기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그 주소 입력합니다. 그대로. 사업자 번호도 입력. 거래금액 8만원. 구분해서 입력할 내용은 없습니다. 지나가시고 계정 과목은 아까 우리가 광고 선전비 계정 과목이 있잖아요. 그거 833 그걸 입력하면 돼요. 광고 선전비. 적요에다가는 마우스 패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 1번 탭 일로 가야 돼요. 꼭 가셔가지고 지금 아직 하나가 넘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명세서 2 불러오기 이걸 클릭해 줍니다. 명세서 2 불러오기. 그래야 총계가 3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닫으면서 저장까지 이거 꼭 해주세요. 닫으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해가지고 저장해 두어야 나중에 평가 문제에서 찾을 때 저장된 걸 우리가 가지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머그잔을 구입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랬어요. 접대비 관련된 신용카드 전표. 매입세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로 낸 거죠. 자, 접대비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매출거래처 선물이니까. 자, 거래 날짜는 신용카드에 있는 거래 날짜, 이 날짜로 입력합니다. 2월 1일 일반 전표예요. 자, 일반 전표 2월 1일. 3번 차변의 접대비 813. 금액 44,000원이죠. 엔터. 대변 미지급금이죠. 신용카드 구입이니까. 자,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어디로 해야 할까요? 네, 카드사로 해야 됩니다. 삼성카드사죠.
쭉 가셔서 44,000원. 미지급금 거래처 코드 빼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잘 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빠르지 않죠? 제가 지금 하는 거. 예, 따라오기 힘드시면 얘기하세요. 자, 기타 일반 거래. 보통예금 통장 내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3월 10일 2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기한일에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어요. 네, 고용보험료 납부했다 이거죠. 2번 고용보험료 중에 13만 5천원은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고 또 13만 5천원은 회사가 부담한 금액입니다. 당사는 회사 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어요.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네, 여러분 아는 거죠? 네, 우선 보통예금은 차변에 가야 돼요? 대변에 가야 돼요? 네, 보통예금 대변이 되겠고요. 차변에 오는 게 원천징수한 것과 회사 부담분이죠. 네,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고 원천징수한 거는 뭐였죠? 예, 예수금이었죠. 네. 이런 스타일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연습이 된 문제죠. 자, 그러면 3월 10일 날짜로 대변부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날짜를 3월 10일로 입력하시고 3번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은행 신한 코드에다가 신한은행 보통 네, 적요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네, 금액은 27만원. 차변이 아니라 대변입니다. 제가 아까 차변이라고 했다면 여러분 대변으로 고치십시오. 대변 보통예금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차변 두 번째 줄에 예수금 방향키로 쭉쭉쭉 가셔서 13만 5천원 엔터하고 또 차변 복리후생비 800번대 811번 13만 5천원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 차변의 예수금 부채 감소, 차변의 복리후생비 비용 발생. 거래 후 결합관계도 여러분이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다음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약속어음 수취거래. 네, 어음 관련 문제 하나는 꼭 나오죠. 그 다음에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읽어볼게요. 4월 10일 날 주식회사 제일가방에 외상매출금 중 300만원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그러니까 300만원하고 받으러음 받은 것이 얼마인가 볼까요? 예, 3천만원이네요. 그러니까 어음으로 받은 3천만원, 통장으로 받은 300만원 더하면 3,300만원이죠. 외상매출금 3,300만원을 오늘 회수했다 이런 얘기죠. 이 거래가 그런 거래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외상매출금 계정을 차변에 기록할까요? 대변에 기록할까요? 예, 받았으니까 대변 감소시켜야죠. 외상매출금 감소. 자, 이제 받은 거는 차변에 기입합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차변이고 받으러음 차변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대차변, 차변, 대변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여러분이 입력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자, 4월 10일자 일반 전표에 이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대변의 외상 매출금부터 입력할까요? 자, 일반 전표 날짜는 4월 10일이고요. 4월 10일이 아니고 4월 10일인가요? 예, 4월 10일이네요. 네, 대변의 108번. 거래처가 제1가방의 외상 매출금이었어요. 거래처 코드의 제1. 금액은 3,300만 원이 되겠고요. 차변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의 코드에는 국민은행 코드 넣어야 됩니다. 국민은행 보통. 금액은 300만원. 또 차변에 받으러움 넣어야 됩니다. 110번 받으러움.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예상매출금의 거래처 제1가방과 같은 거래처입니다. 115. 금액은 3천만원. 네, 이 분계는요, 세 개가 전부 거래처 코드를 정확히 넣어야 되는 거예요. 대변의 외상 매출금은 115, 제1가방이고, 차변의 보통예금은 98005 국민은행 보통이고, 차변의 받으러움은 115, 제1가방으로 코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받으러움의 자금 관리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받으러움 줄 어딘가를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하고 F3. 네, 그러면 어음 상태 보관. 오늘 받았기 때문에 보관이 맞습니다. 어음의 종류부터 고쳐줍니다. 어음 사진을 보게 되면 어음 사진이 전자어음이잖아요. 이게 전자어음. 그러니까 전자로 바꿔주셔야 돼요. 전자는 6번입니다. 자, 오늘 보관하기 때문에 어음 번호는 찾는 게 아니라 어음 사진을 보고 그대로 입력하는 겁니다. 004 2024 0410 2024 1234 5678 자수에서 엔터 하시고요. 발행일은 4월 10일 그대로 엔터 하시고요. 만기일은 지급기를 입력하는 거죠. 2024 0710. 그리고 지급은행으로 커서가 가면 지급은행은 지급지가 지급은행이 되죠. 지급은행은 더블 클릭을 해서 거기 어음에 있는 지급지를 찾아주는 거예요. 국민은행 맨 위에 있습니다. 확인. 엔터 치고 지점은 타자를 해줘야 돼요. 지급 장소가 지점이 있습니다. 지급 장소 강남 지점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 됩니다. 그러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면서 자금 관리가 끝나게 되죠. 네, 어음이 있는 문제는 우리가 입력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입니다. 천천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이 거래처도 전부 다 코드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니까요. 5번에서도 어음 문제를 냈네요. 예, 65회는 어음 관련 문제를 2문제를 낸 것도 좀 특이합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기출문제를 봤을 때는 어음 관련 문제를 하나만 냈어요. 근데 65회에서는 두 개를 낼 수도 있구나. 자, 자료가 2개가 있고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상품 구입대금으로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국민은행 당좌 예금 계좌에서 출금되었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당좌예금이라는 개정과목과 지급어음이라는 개정과목으로 거래자료를 입력해야 되는 문제죠. 자,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설명을 다 읽었습니다.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우리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돈이.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당좌예금 개정과목에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네, 대변. 출금됐으니까 대변. 그럼 이제 지급어음은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급어음은 만기가 되면 차변에 옵니다. 받을 어음은 만기가 되면 대변에 가죠. 예, 지급어음은 만기가 되면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가 되는 거죠. 자,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여기 통장 거래 내역에 있는 5월 15일 날짜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5월 15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네, 차변부터 해볼까요? 네, 차변에 지급어음 거래처 넣어야 되죠? 네. 수연유통이죠. 수연유통이라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어음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행한 거니까 수연유통 귀하로 발행한 거죠. 금액은 1320만원. 대변이 102번 당좌예금. 당좌예금은 국민은행 당좌. 코드에다가 국민은행 당좌. 금액은 1320만원. 네, 이 문제에서도 지급어음과 당좌예금 거래처 코드를 코드로 꼭 넣어야 되는 문제이고요. 지급어음이 자금 관리해야 되니까 지급어음줄 어딘가 클릭한 다음에 F3. 자, 어음 상태, 네, 결제, 만기가 결제나 같아요. 이것은 어음 번호는 더블 클릭으로 찾아주는 거죠. 예, 만기 처리는 새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검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수연유통 1320만원짜리 나타나면은 아래에 있는 선택 단추 눌러요. 만기는 이게 끝이에요. 선택만 해주면 끝나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거래자료 문제 우리가 해봤는데, 예, 특이한 것은 어음 문제를 2개를 냈구나 하는 것이 좀 특이했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료이고요. 1번 과세매출. 언제나 부가가치세 1번 문제는 과세매출. 11번 유형으로 문제를 내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라는 문제로 냅니다. 자, 자료설명. 소라 유통의 상품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입니다.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하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해서 발급과 전송을 하시오. 네. 자, 그러면 날짜는 4월 7일입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셔서 4월 7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유형은 과세매출 11번. 품명에는 남성 백팩, 수량 20, 단가 64800. 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소라, 유통. 전자세금란은 우리가 발행할 때는 이걸 비워놓습니다. 분계는 외상으로 공급했습니다. 그러니까 2번 분계, 외상 분계 하시면은 밑에 회계처리, 분계 건드릴 게 없어요. 딱 맞습니다. 외상매출금, 부가세, 예수금, 상품매출. 다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전체 메뉴로 나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해야죠. 네, 글로 들어갑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네, 들어갔죠. 자, 기간을 우리가 입력해야죠.
4월 7일 날짜로 입력해야죠. 4월 7일부터 4월 7일까지로 엔터로 검색합니다. 예, 검색되지요. 자, 앞에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상단에 있는 전자발행 눌러주시고 로그인해서 확인 눌러주시고,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그림이 나오면 밑에서 발행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다시 위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 가서 홈페이지가 나오면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을 체크한 다음에 매출 조회 누르고 발행 눌러주시고 안내해서 확인, 또 한 번 안내해서 확인, 이 창 닫고 이 창도 닫고,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창에서는 조회, 이렇게 하면 비워두었던 전자세금란에 전자발행 나타나는 거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네, 잘 마무리하셨나요? 그러면 부가세 문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출 거래인데요. 증빙이 계산서입니다. 아까 거는 세금 계산서였으니까 11번이었는데 매출 중에서 계산서는 유형이 13이다. 13.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면세 상품 잡지를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계산서이며 대금은 전액 자기압수표로 받았습니다. 본 문제에 한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할 것.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를 5월 12일로 입력하고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거죠. 자, 메인 매출 전표 날짜 5월 12일. 유형 정확해야 돼요. 13. 면세 매출이고요. 품명은 월간 패션. 수량은 100. 단가는 12,000원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슬금, 비서적, 전자세금란에 1번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이라고 수행과제 내용 그대로 해주면 돼요. 자, 분계는 대금은 전액 자기압수표로 받았습니다. 자기압수표는 개념과목이 뭐죠? 현금. 그래서 1번 현금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금전표 작성이 됐고요. 차변의 현금이고 대변의 상품 매출이죠. 네, 그래서 자산 증가, 수익 발생. 자, 월간 패션 잡지가 우리 회사 상품이라고 여기 자료 설명에 나와 있는 거 보셨죠? 면세 상품입니다. 따라서 분계가 뭐가 돼야 돼요? 상품 매출 맞다 이겁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현금. 자기압수표는 현금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 당좌수표를 받았어요. 그것도 현금입니다. 예.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았다. 그것도 현금 분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3번 유형의 문제를 2번으로 출제했군요. 다음 세 번째 문제, 매출거래, 신용카드 매출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은 우리 FAT 1급에서는 17번 나온다고 그랬죠. 17번. 자, 개인 소비자 신지희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전표입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신용카드 매출 17번. 우리 나오는지 뻔히 알고 있잖아요. 네. 자, 유형은 거래 날짜는 5월 31일입니다.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5월 31일로 바꾸시고 유형에다가 17번 그리고 물음표 단추 눌러서 카드사 기업카드네요. 카드의 종류 기업카드 하나밖에 없네요. 확인. 품명에는 핸드백이라고 자료 설명에 나와 있었죠. 핸드백.
수량 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에게는 합계 금액을 입력하는 거 알고 있죠? 352000 352 플러스 예, 거래처에는 어디가 될까요? 예, 신지가 거기선 거래처입니다. 신지. 전자세금란은 그냥 지나가야 되고요. 카드 매출은 카드 분개하시면 되죠. 분개가 4번입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외상 매출금 차변의 자산 증가,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기업 카드가 맞습니다. 부가세 수금 부채 증가, 상품 매출 수익 발생. 네, 맞죠? 카드 과세 매출 유형 문제였습니다. 네, 우리가 17번 유형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 이미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입이네요. 자, 매입이고 증빙이 세금 계산서죠. 그렇다면 유형은 50일 아니면 54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예, 매입 거래 중에서 세금 계산서 증빙인 것은 51번이라는 것은 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할 때 50일, 그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것은 54가 되는 거죠.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대표이사가 개인 레저용으로 사용할 산악자전거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받은 세금 계산서입니다. 단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라.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합니다. 자, 회사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건인데 대표이사가 회사 앞으로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어요. 그러므로 부가세 신고는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매입세 공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54번 유형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는 6월 8일이죠. 매입 매출 연표 날짜를 6월 8일로 고치시고요. 유형이 54가 됩니다. 자, 불공제 사유는 번호에서 몇 번을 찍어야 될까요? 예, 2번이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여기를 클릭하고 선택 단추 밑에서 눌러야 됩니다. 네, 품목은 산악자전거. 수량 1개, 단가는 250만원. 거래처는 공급자가 거래처예요. 형제 스포츠. 전자세금란은 1번 전자세금 계산서니까요. 분개는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예, 혼합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혼합. 자, 차변의 상품을 가지급금으로 바꿔야죠. 예, 가지급금. 자, 가지급금은 거래처 코드를 회사 사원 이름으로 꼭 바꿔야 돼요. 여기서는 사원이 대표이사입니다. 이한진. 거래처 코드 이한진으로 꼭 고치시고, 자, 내려와서 두 번째 줄 대변이 이제 뭐가 되느냐? 예, 외상으로 사왔으면 계정 과목이 뭐였죠? 예, 미지급금 253 미지급금 금액은 275만원.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저 위에 있는 이 거래처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형제 스포츠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라는 스타일의 문제, 처음 만나는 문제는 아니죠. 예, 꽤 여러 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네, 54번 불공으로 문제를 낼 때는 이와 같이 대표이사가 사업과 관계없이 뭔가를 구입했다, 이런 것이 54로 불공으로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부금, 기부한 것도 사업과 관련 없는 거죠. 그것을 문제로 낸 적도 있고, 또 아니면 거래처 선물용으로 뭘 샀다, 뭐 선물 세트를 샀다, 이런 것을 문제로 출제한 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접대비 관련 건이고요. 또 가끔은 승용차 관련, 승용차를 매입했다든가 또는 승용차를 수리했다든가 승용차의 타이어를 바꿨다든가 이것을 하고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이런 것을 문제로 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54번 불공 문제 하나 출제했고요. 자, 다음 5번째 문제로 가보면은요, 매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계산서 매출이잖아요. 세금 계산서 매출은 11번 하나밖에 없어요. 세금 계산서로 매출했다. 무조건 11번 하나밖에 없다.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업무에 사용하는 승용차를 매각했군요. 유형자산 매각 문제를 냈어요. 분계가 까다롭죠, 이게. 전자세금 계산서고요. 매각 전에 자산 내역. 기초가액이 뭐예요? 취득금액이죠. 감가상각 누계액 500이죠. 그러면 장부금액이 1500이라는 얘기예요. 1500짜리를 1500에 팔았네요. 장부금액이 1500인데 공급가액 1500. 그러면 딱 감이 오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도 손실도 없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 분계를 할 때 5줄로 최소한 분계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4줄이 되겠네요. 처분 이익도 처분 손실도 없으니까. 자, 3번. 매각대금은 말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미수금이 돼야 되겠구나. 미수금.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고 매각일까지의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말 것. 매각일까지 감가상각비는 계산하지 말자라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매각을 6월 23일 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것은 전기말이란 말이에요. 전기말. 그러면 단기에 1월부터 6월 6개월치 감가상각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매각일까지의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말자. 안 하는 걸로 하자, 이거 6개월치. 그래서 그냥 감가상각 누계액을 그냥 이걸로 봐야 돼요. 이거 6개월치 해서 해라 그러면 감가상각비 계산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감가상각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여기서 뭐 정액법인지 정률법인지 내용연수 몇 년인지 이런 데이터를 주어야 매각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아무 데이터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돼요. 이럴 때는. 자,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그럼 입력하겠습니다. 6월 23일이죠. 매입 매출 전표 날짜 6월 23일입니다. 세금 계산서 빨간 것은 다 11번입니다. 빨강색 세금 계산서는 무조건 11번이에요. 자, 분명히 승용차. 수량 단가는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1,500만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남도자동차.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한 거죠. 전자입력으로 하라고 자료 설명, 평가 수행과제에서 나왔죠. 자, 분계는 혼합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3번. 자, 부가세 예수금은 그대로 두는데 상품 매출을 무엇으로 바꿔야 될까요? 차량 운반구, 그렇죠? 차량 운반구를 처분했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로 208번으로 바꾸고, 이 1,500을 1,500으로 하면 안 되고 취득금액으로 바꿔줘야 되죠. 기초가액인 2천만 원을 입력해 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줄은 대변의 반대 3번 차변으로 해서 208
처분한 유형자산의 코드에 1번을 하나를 더해서 209로 해야 돼요. 감가상각누수 계획은 209번을 꼭 써야 되고요. 금액은 거기 표에 있는 500만 원만 입력하는 겁니다. 엔터. 자, 그 다음에 미수금으로 잡아야 될 게 요 합계 금액이잖아요. 예, 요거는 우리가 예상으로 예상으로 매각했으니까 미수금 잡아야 돼요. 차변의 미수금 120번. 금액은 1650만 원입니다. 165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받아야죠. 마지막이니까 탭키 눌러서 보시면은요. 여기까지 입력하니까 차변 대변 딱 일치해 버렸죠. 4줄로 끝났지 않습니까? 보통은 5줄로 끝나는데 이 문제에서는 4줄로 끝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500만 원이 처분 금액이란 말이에요. 처분 금액. 처분 금액 빼기 장부 금액이 뭐냐면 요 취득 금액에서 감가상각누수 계획을 빼면 그게 장부 금액이에요. 장부 금액도 1500이에요. 그래서 처분 금액 빼기 장부 금액 하니까 0이 나왔죠. 그래서 처분 이익이 없어요. 손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한 줄이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매각 거래를 한 문제 냈네요. 다음에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있고요. 자료 설명을 봅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를 애정 부가가치세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부가세 납부하는 분계는 간단한 분계예요. 3월 31일에 입력된 일반전표를 참고하여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거래처 코드를 입력할 것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3월 31일 그 일반전표를 조회해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만큼 했으면 다 안단 말이죠. 3월 31일에 가면은 요 419만 8천 원 역삼세무서 해가지고 무엇으로 잡혀 있을까요? 이게 미지급 세금으로 잡혀 있겠죠.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가서 조회하면 됩니다만은 알만한 분들은 안단 말이죠. 미지급 세금 부채로 잡혀 있는 것이 오늘 납부했으니까 부채 감소 차변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 세금 아까 거래처 코드 입력하라는 게 역삼세무서 입력하라는 거예요. 역삼. 그리고 대변은 이제 보통예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차변의 미지급 세금 역삼세무서, 대변의 보통예금 신한은행 거래처 코드 2개 다 필요합니다. 자, 4월 25일 날짜로 입력할까요? 이것은 일반전표에 입력합니다. 부가가치세 문제이지만 납부하는 부가세 납부하는 회계는 일반전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는 4월 25일 납부한 날짜로 입력하시고 차변에 미지급 세금 부채 감소 거래처는 세무서 역삼세무서 금액은 4918 플러스 대변 103번 보통예금 코드는 신한은행 보통 신한은행 보통 대변에 4918 플러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6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65회의 부가세 문제에서 특이한 것이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 나올 만한 문제들이 나왔어요. 나올 만한 문제들 나왔고
일반 접표 입력 문제에서는 이제 어음 관련 문제를 2개를 냈구나. 이런 것이 좀 특이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결산과 또 실무 수행 평가 여러분이 해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이번에 65회 거는 한번 같이 한번 실무 수행 평가 한번 해봅시다.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